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 잠시 보겠습니다. 인간은 위대함은 그가 다리라는 데 있다.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은 짐승과 조연의 밧줄이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걸 다리라 해가지고 중간자, 인간은 중간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아주 큰 오류입니다. 오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했지만은 니체 철학에서 니체 철학 자체가 목적이죠. 니체의 어떤 인생의 목적은 초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또 나아갈 그런 방향도 초인 세상으로 하는 그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목적론입니다. 목적론이라고 그러면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니체는 확실히 목적주의자입니다. 목적주의자. 그러니까 과정, 다리라고 해서 이게 과정, 인간을 과정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니체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는 다리를 강조했지만은, 니체는 인간이 목적적 존재. 그러면서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최종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목적, 과정도 다 오늘이 미래를 보면 또 과정이지만 오늘 자체가 목적일 수 있듯이 인생의 그 과정들도 목적이자 과정이 동시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목적이다 또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좀 새겨둡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에도 이걸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중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목적적 존재입니다. 최고 목적, 그런 목적적 존재, 그 두 가지를 다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씨름하면서 파멸하고자 한다. 나는 또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그런 자는 자신의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파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파멸, 몰라, 이런 것들은 그냥 후렴구 정도로 보면 됩니다. 큰 의미 없이 사랑하는 건 다 이제 몰락 파멸하는 이유가 자기 창조, 자기 성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파멸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초인성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이런 몰락, 파멸 이런 거는 그냥 후렴구 정도로 보면 되고, 요 앞에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요 앞에까지만.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정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신을 부정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 개념을,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을 부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결정되는데, 신과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 무엇이냐,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또 복잡합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만 해도 그 말로 따지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칠 교자니까 어떤 가르침, 종교라는 말은 그냥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니까 그게는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또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하고 신하고 여기 또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늘,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하늘의 의미, 그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도, 인간이 우주를 온전히 그렇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우주를 신으로 볼 수도 있고, 태양의 의미, 태양의 어떤 가치, 그런 것을 인간이 잘 모를 때는 태양을 또 신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태양이나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죠. 태양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가, 그런 데 관심도 없죠. 사실 태양이 없으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그냥 적사하고 마는데, 다 사라지고 말 텐데도 인간은 그런 태양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죠. 태양 그 자체가 곧 신입니다. 신. 모든 인간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신이 아니라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태양 이런 것도, 나무 이런 것조차도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신을 긍정한다고 해서 또 이제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는 볼 건 아니고, 하여튼 나의 신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신을 또
징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초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뭐 태양이라든가 이런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걸 맹신을 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과도 대적을 하는 거죠. 신을 심판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뭐 하늘과 땅 그런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그런 의미, 평등한 신을 징벌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신과 평등한 그런 존재죠. 그런 사람, 그런 게 바로 초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상상할 때, 인간이라면 그냥 인간은 신을 심판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초인적인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되, 이제 물론 그 신이 이제 그런 뭐 어떤 행위상학적 그런 어떤 미신적인 신보다도 어떤 그런 이성적 신을 고려한다면 그런 신은 얼마든지 징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작은 체험만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그런 자는 이렇게 하여 절거에 따를 건너간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도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아. 상처를 입어야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라든가 뭐 상처, 이거는 뭐 순환이라든가 뭐 고생, 고난, 그런 고난을 입지 않고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영혼이 깊어진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뭐 눈물 저는 빵을 뭐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듯이, 고난을 겪지 않고 어떤 정신의 그런 심오한 경지에 다다른다는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억지로 그렇게 뭐 고생은 뭐 사서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 인간이 어떤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고난은 그거는 뭐 당연하게 그 따라오는 것들이죠. 작은 체험으로도 멸망할 수 있다. 요 작은 체험으로도, 요거는 이제 불교의 도노돈수, 이제 그런 게 도노돈수 단박에 깨우친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경험으로도 바로 순식간에 깨우칠 수 있다. 이제 불교의 그런 말인 도노돈수, 뭐 도노점수는 이제 서서히 닦고 뭐 그런 말이고, 하여튼 도노돈수라고 도통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도 한순간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요 말은 작은 경험, 큰 뭐 어떤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도 어떤 그런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멸망이라고 했지만 요것도 이제 해탈, 멸망하고 또 다시 자기를 재창조하는 거니까 해탈,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그는 작은 체험으로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평민들도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 뭐 TV에 뭐 인상극장 이런 거 보면 뭐 자기 부모가 돌아간 뭐 그런 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작은 경험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만물을 자신에게 간직할 만큼 그 영혼이 넘쳐 흐르는 자를, 만물이 몰라. 여기 이제 요 중요한데,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요 만물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all things, 모든 것, all things.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 만물란 말, 우리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그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서구에서 만물, all things 그러면은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들, 세상 모든 것을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혼, 영혼이 정신이 넘쳐흐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초인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자기 무아의 경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불교에서 이제 무아 뭐인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무아의 경지.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나를 고집하면 아집이라고 하는데, 나를 고집하면 만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다처럼 만물,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면은 우주만큼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이 이제 우주적으로 커지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 무라일체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만물과 니체가 이제 여기서 만물이 영혼에 들어왔다. 요 말은 니체는 이 자연 우주 세계를 완벽한 존재로, 완벽한 세계라고 봅니다. 완전한 만물들, 뭐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니체는 완벽한 세계로 보기 때문에 인간도 그럼 완벽해지는 거죠. 인간이 이런 만물을 품고 자연과 하나 되고 무라일체의 경지에 들어가면 인간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라 하겠지만은 그 니체가 만물 속에 인간이 만물의 우주였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만물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일 경우에라도 이제 인간도 완전한 존재가 되죠. 만물이 완전하고 우주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부인 인간은 또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만물과 하나 돼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또 이제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그 완전주의 요 태양 앞에서, 맨 앞에서 그 태양 얘기한 것도 위대한 태양이요. 대상과 주체와 대상의 일치인데, 이 태양이라는 태양이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 태양과 이제 인간의 일치, 하나됨,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이제 태양도 완전하고 인간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완전주의를 여기서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이 완전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논란이 되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자연 우주를 완전하다고 보면 인간이 당연히 완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스칼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크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주를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우주를 품을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주를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가진 자를, 그런 자에게 머리는 심장에 있는 내장일 뿐이다. 자유로운 정신, 그러니까 초인은 자유라고 했을 때, 요 자유가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고 초인적인 자유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운 심장이라고 했을 때는, 심장은 서구에서는 용기, 열정,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열정, 용기, 패기, 그리고 이제 자유정신, 초인의 자유정신, 그런 자에게는 머리가 심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지성 그런 건데, 그런 두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기나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용기나 열정이 먼저고, 이런 지성은 이제 다음이라는 부차적인 거, 내장이다 이 말은 아주 부차적인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런 거예요. 지성을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니체도 그 전에 인식론, 인식하는 자, 그런 말도 했지만은, 인식하는 자, 인식이라는 건 바로 지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인식이라는 문제, 의식이라는 문제, 이성이라는 문제, 지성이 어떻게 다르냐, 요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니체를 또 완전한 반이성주의,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성이라는 것도 이제 악용이 되는 부분들, 이제 과학적 이성, 도구적 이성,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지, 이성 자체를 전부 니체가 반대하고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아닌데, 여기서는 일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구적, 그런 이성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니체는 그것보다는 이런 열정이라든가 광기라는 얘기죠. 광기, 열정, 용기, 그런 것을 이제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초인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인간은 머리 위에 걸쳐 있는 검은 구름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져 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을 그들은 번개가 칠 것을 알려주고 자들을 예고자로서 반응한다. 지금 요 18개를 했는데, 니체가 지금 사랑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사랑의 조건 한 18가지를 지금 계속 한 겁니다. 18가지. 간추리면 초인적인 것을 사랑한다,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꼭 인간적인 것, 초인 아니면 인간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니체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도 앞에서 했으니까, 인간은 어디 갔죠? 인간을 사랑한다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 일반을 다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초인적인 것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여튼 인간에 대한 일반 인간에 대한 그런 애정도 니체는 지극합니다. 여기 이제 인간을 또 검은 구름, 먹구름에 이제 비유했고, 이제 초인은 요런 먹구름에서 이제 번개가 이제 초인인데, 짜라투스는 이제 요런 좀 자기를 좀 낮춰가지고, 초인은 아니고, 짜라투스 자신은 초인은 아니고 번개를 예고한다는 겁니다. 번개를 예고해주고
좀 자기를 좀 낮추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자라투스도 초인어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좀 낮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뿐이죠. 검은 구름은 인간, 근데 요 초인도 검은 구름에서 없으면은 또 초인이 번개가 안 되니까 검은 구름을 필요로 하고, 초인은 반드시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또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먹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먹구름이 없으면 초인도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먹구름 속에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고 또 번개가 치듯이 초인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그런 것으로 일단 끝내고, 5절에서는 이제 자라투스는 일을 마치고 말을 마치고 다시 묵묵히 군중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그저 서 있으며 웃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이니까 이제 설교라는 말이 그 종교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그냥 연설하다고 가르침이니까 꼭 종교 용어는 아니죠. 이렇게 설교 가르침을 폈는데 그 군중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들은 그저 서 있어 웃기만 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입은 그들의 귀에만 잔다. 나의 입이 전혀 그 말이 먹혀들지 않았구나.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우선 저들의 귀를 치워버리고 눈으로 듣도록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귀가 들을 귀가 못 되니까 이제 눈을 이런 엉뚱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군중들에게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이 한 구절 한 문장들이 다 여기 이제 명문입니다. 요 서문에 나오는 이걸 지금 이걸 대충 할 수 없는 게 이 한 문장들이 다 이게 이제 철학이 있는 거야말로 진짜 명문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꽹가리처럼 자매 설교자처럼 요란을 떨며 말해야 하나. 그런 이제 자라투스가 뭐 꽹가를 치고 뭐 설교자들처럼 그런 요란을 떨어야 되는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그들은 더듬거리며 말하는 사람만을 믿는 것일까? 그러면 더듬거리면서 또 말하는 것이 그게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저들은 나름대로 자랑성을 가지고 있다. 군중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니체의 그 설교가 먹혀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니체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자랑성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들은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교양이라는 게 있어서 저들이 염소치기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 사람들이 커다란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니체의 말을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엄청난 그 자랑스러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양이 있다는 거죠. 교양.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는 거는 근현대에 나온 그런 건데, 뭐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까지는 문명자가 뭐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 150년 전에는 요 교양이란,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대부분 다 한 90%는 다 문명자니까 뭐 교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근대 들어가가지고 150년 뭐 니체 그 시대에는 이제 교양이라는 게 뭐 다 보통 한자도 나오고, 이제 교양이라는 걸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일단 글자만 알아도 그 대단한 거죠. 문명자에서 이제 글자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중에. 그래서 이제 염소치기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들이 그 무지를 모르니까 염소치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소치기는 뭐 이제 옛날 원시인이나 뭐 또 뭐 농부 정도는 일자무식, 그런 문명자의 농부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에 비하면은 뭐 일자무식에 비하면은 엄청난 거죠, 교양이라는 게. 그러므로 저들은 경멸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서 경멸, 몰락 뭐 이런 말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경멸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부심에 꽉 들어차 있는데 교만이 있는데 경멸 이런 말을 하니까 거부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나는 그들의 자부심, 그래서 니체 이제 다시 그럼 자부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자부심을 느끼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럽니다.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저들이 자부심을 그럼 한번 느끼게끔 경멸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경멸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하는 거죠. 자르투스가 나는 저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경멸스러운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더 자기들보다 더 어떤 열악한 그런 것을 더 열악한 것을 느끼게 해주면은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불행한 사람도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행복감을 오히려 느낄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식이죠. 더 경멸스러운 것을 이제 이야기한 그게 바로 말종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종 인간. 이 말종은 그전에는 이게 마지막 인간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원어에는 마지막 라스트맨, 독일어는 뭐 레처트맨 그래가지고 원문에는 그냥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이게 좀 말종 인간으로 최근에 번역이 바뀐 이유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이게 말종 인간 여기 요 정도만 해도 인간 말종 이렇게 또 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인간, 요 이제 자본심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 이제 말종 인간 이래버리면 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죠. 하여튼 요즘 이렇게 말종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요 말종 인간은 낙타보다도 오히려 더 낙타이면서 낙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라투스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이제는 더 높은 희망의 싹을 심으네. 그러니까 요 이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자기 목표로 했는데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온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천 년 동안 이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목적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갖다가 종교가 다 신이 다 결정했고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니체 시대까지도 인간은 여전히 목적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인간 스스로 이성이라고 말했는데 인식론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더니 이성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더 높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희망의 싹을 심는다. 그게 이제 희망이죠. 인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싹을 심기에 충분할 만큼 비옥하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인간 말종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은 희망이 아직도 많다. 싹을 심기에 충분할 만큼 비옥하다. 희망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지는 언젠가 메마르고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지로부터 다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이다. 또 희망과 뭐 절망이 니체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에 대한 그런 희망과 신뢰 그걸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때를 놓치면은 지금 아직은 이렇게 충분한데 지금 이 때를 놓치게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지금 150년 지나도 지금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니체는 충분히 이제 그까지 다 예견을 한 거죠. 대지는 언젠가 아마 때를 놓치게 되어 인간들이 이런 또 황량한 그런 시대, 뭐 이런 메마르고 뭐 생리를 일단 뭐 황량한 그런 거죠.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폐허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이런 경고 겸 절망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인간이 동경의 화살을 더 이상 자신의 너머로 쏘지 못하고 윙윙거리며 활시위를 울리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오겠구나. 절망적이죠. 동경의 화살 초연에 대한 그런 꿈도 다 버리고 그런 이제 그 활시위를 당길 그런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활시위를 당길 그런 준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 그대들에게 말하거니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춤추는 별이라고 하는데 이제 춤추는 별은 초인을 보면 됩니다. 초인. 그냥 별하고 좀 다른데 그냥 별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질서
질서 속에서 어떤 그 일정한 궤도를 도는 건데, 이제 춤추는 별이면 그 궤도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혼돈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혼돈인 게 너무 질서. 그러니까 이 봉건 사회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런 질서, 공고한 종교의 그런 억압에서는 공고한 질서라는 게 있죠. 그런 질서만으로는 그런 이런 춤추는 별을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혼돈, 카오스죠, 카오스. 자기 내면의 카오스, 혼돈. 그런 것은 개인적이든 어떤 사회적이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슬프다,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슬프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경멸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별을 낳지 못하는 뭐 이상 꿈 초인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더 이상 별을 놓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래서 경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몰라갈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경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겁니다. 경멸할 줄 모르니까 경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죽기로 하면 죽으려 하면 살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죽으려 하면 살지만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에게 말종 인간을 보여주는데, 말종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동경은 무엇인가, 별은 무엇인가, 인간 말종은, 이렇게 물으면 눈을 깜빡인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인간 말종이 뭐 눈을 깜빡인다 했는데, 이제 말종 인간 그 말인들, 낙타 정도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 묻지도 않아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감 이런 걸 그냥 근성으로 묻는 요 말은 그냥 근성으로 물으면서 눈만 깜빡인데, 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초인의 어떤 그런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동경 뭐 이런 거, 별 이런 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초인인데, 또는 차원 높은 사람인데, 이제 인간 말종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건 말은 하죠. 사랑이, 창조하니 말은 하지만은 다 가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 뭐 진짜라고 이제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조차 이제 없다는 겁니다. 말종 인간들은. 그러니까 말종 인간의 특징이 이제 요거로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사랑이라는 걸 알려면은, 사랑은 전제 조건이 평등이라는 거죠. 만약 사랑이 평등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동정이거나 폭력이거나 뭐 굴종적, 노예적 그런 노예적 사랑 그런 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요 사랑의 어떤 조건, 그러니까 또 창조라는 거는 또 자유인이 아니면 창조를 못하는 거죠. 의가파에서는 뭐 모방, 복종만 있는 그런 노예의 어떤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게 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복종, 낙타처럼 복종만 해가지고는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뭐 동경 이런 것도 이제 철학을 전제하는 거죠. 동경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갈망, 대망을 품을 미래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야망을 꿈꾸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철학이 있어야 되죠. 철학이 없이는 그런 야망이 망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자 대지는 작아지고 그 대지 위에서 만물을 외사하게 만드는 말종 인간들이 깡충거리며 뛰어다닌다. 이 종족은 벼룩과 같아서 건절되지 않는다. 말종 인간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대지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요 말종 인간은 세상을 다 작게 하는 이제 소인이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대인, 소인, 모든 걸 다 작게 한다는 겁니다. 작게. 이렇게 뭐 야망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작게 하고, 자기 대지조차도 다 왜소하게 만드는 그럼 뭐 또 비유적으로 말종 인간을 벼룩에도 비유하는데, 이렇게 벼룩처럼 그렇게 작으면서도 또 건절되지는 않는다. 끈질겨서 오래 간다 이 말이죠. 인간 가장 오래 산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근데 요 이제 말종 인간들은 한 가지 뭐 어떤 개통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 말인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모르고 다 부정하고 오로지 이
행복, 나중에 이제 가짜 행복인데, 이 행복 하나만, 요것만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선이고,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이제 부정, 악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죠. 말초 인간들은 이렇게 찾아냈다, 발견했다. 이 행복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는, 행복이라는 게 뭐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어 왔지만은, 요 이제 행복은 이제 공리주의라는 말은 그게 오역인데, 그 잘못된데, 이 공공적 이익하고는 관련 없고, 쾌락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 공리주의가 바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제 기능을 한 거죠. 그때 그 쾌락주의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들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요걸 이제 세뇌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근대적 행복, 그게 이제 고대 뭐 중세 요 행복은 좀 거의 뭐 노예제 사회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이제 발견했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은 말은 뭐 그렇게 행복이라 했지만 그 실제 내용은 그냥 쾌락주의를 보면 됩니다. 그 쾌락을 찾아냈다 요 말을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집안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해서였다. 게다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람과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해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어려운 데서 이제 온기가 필요했다. 요게 이제 그 좀 초연의 삶은 거칠고 뭐 힘들고 이제 그 농민들만 해도 상당히 삶이 거칠었죠. 농민들은 뭐 그 자연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현대인 그런 도시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좀 그런 힘든 그 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마린들은 근대화 이후니까 도시인들은 그런 옹기만을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뭐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추워서 자기 몸을 비비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위로받고 온기가 필요해서 위로받고 뭐 인정받기 위해서 이웃으로 달려가고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거. 그 이웃 공동체 요런 것들이 뭐 이웃을 위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온기가 필요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그들은 죄로 여긴다. 그들은 조심조심 걸어다닌다.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비틀거리는 자는 바보일 뿐이다. 병에 걸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그들은 죄로 여긴다. 의심이라는 거 맹목적인 인간이니까 이 말종 인간은 맹목적인 인간이니까 뭘 의심하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들은 그는 항상 조심하면서 인간이고 뭐 비틀거리는 것을 경계한다. 비틀거리는 바보. 그러니까 비틀거린다 요 말은 실수한다든가 뭐 실패한다든가 그런 거를 피한다는 거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과 모험이 없는 거죠. 비틀어지면 바보다. 이따금 조금씩 독을 마시며 아늑한 꿈을, 독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늑한 편안한 안락, 쾌락 그런 것도 되겠고 술, 담배 요런 가벼운 그런 독, 그것도 독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아늑한 꿈을 꾼다. 그리고 끝내는 많은 독을 마시며 즐거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죽을 때도 항상 안락한 죽음, 그런 걸 깨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럼 안락한 죽음, 많은 독도 이제, 죽을 때까지 쾌락을 누린다, 그런 독들을 중독 현상에서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죽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한다. 일 자체 일종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일거리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그 노동을 소일거리 그냥 오락으로 오락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노동 이런 것이 철학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적 행위고 어떤 그 예술, 농민들은 과거 농민들이 여러 수백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술적인 그런 의식주를 다 작업조정하니까 예술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 근대 이후 그 노동자들의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건태롭고 그런 예술적인 요소, 창조적인 요소 이런 거는 다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일도 그냥 소일거리, 대충 해서 때우는 그런 오락거리로밖에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데 요 소일거리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이 없더라도 조지면 뭐 소일거리 오락이면은 술 먹고 이럴 때는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할 때는 또 되게 몸을 또 살린다 이 말이죠. 그들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못한다. 둘 다 너무 성가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이 둘 다 너무 성가신 것이다. 돌봐줄 양치기도 없고 가축 때만 있을 뿐 모두가 평등하다. 요 이제 가난 뭐 부유 뭐 다스리고 뭐 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요런 말종 인간들이 생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성가시고 귀찮고 뭐 힘들고 뭐 요런 생에 대한 그냥 도피 현실 도피 대충 그냥 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기력함 그런 것을 지금 질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 뭐 크게 부자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그 부자가 크게 되려고 뭐 그러는 것도 없고 뭐 단지 너무 가난해지지 않고 그냥 뭐 중간 중산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게 뭐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옳고 좋다 그런 그런 의미보다도 생의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의 의지가 대단히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고 이 순종 뭐 복종하고 이런 것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지배하고 자기 자신에 복종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지도 그 정치랑 그런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복종도 필요하고 저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걸 다 이런 걸 다 이제 기피하는 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다 기피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락 행복 외에는 모든 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행복만을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종 인간이죠. 이건 뭐 동물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러니까 이제 말종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뭐 진섬이라든가 뭐 진정한 사랑, 창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